자, 어떻습니까? 안철수 그 공동 지금 뭐죠? 정확히 위원장인가요? 공동대표죠. 공동대표. 네. 어느 대표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하고 영수회담하자 뭐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후한무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우선 저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네. 정치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치의 기초가 안 됐다 이렇게 좀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우선 그 이번에 영수회담은 제안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제안하기 전에 우선 당내에 자기네들의 이견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원래 신당 창당의 제일 첫 번째의 고리를 무공천을 가지고 새 정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합당의 이제 명분으로 삼았죠. 네. 무공천이 새 정치의 전부인지 또 무공천이 어떤 의미에서 새 정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우선 뭐냐면 내부에서도 무공천을 가지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말이죠. 우선 첫째는 선거 전략상으로 이게 굉장히 불리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일종의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꼼수 정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무공천을 하되 공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러면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가운데 서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공천하고 싶은 후보를 세워서 사진을 찍어서 하자. 그 다음에 또 혹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 이제 그랬죠.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뭐냐면 이를테면 이제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무공천 이거 맞는 거냐. 당원의 투표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부에 지금 이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쑥 던지는 우선 이 제안은 우선 첫째 아까 제가 정치의 기초 부분을 얘기를 한 게 말이죠. 우선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야 정당 간의 협상의 문제나 협약의 문제지. 지금 이것을 대통령을 이 정쟁에 끌어들여서 뭘 하자는 것인지. 이번엔 선거니까. 예. 대통령이 선거에 가면 선거법 위반이 되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내부 분란의 무마용이다. 네. 그리고 또 선거 전략 이 공학적 이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공천을 하려고 약속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것이 책임 정치의 위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대통령이 당의 총재까지를 같이 역임을 하던 제왕적 총재 시절에 여야가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은 대통령이 그런 총재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정치적 중립지대에 서 있으면서 여야를 아우르는 국정 전반을 쳐다봐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정략적이다. 선거 의도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진 변호사님. 예,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의견은 다릅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여야를 아울리고 전체적인 모든 전국의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것은 맞지요. 네.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봤을 때 과연 여의 최고의 대표가 황우여 대표라고만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여당은 곧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지금 현 대통령을 배출한 말 그대로 여당인 것이고요. 그 여당의 모든 힘의 중심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 현실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정치 초년생이거나 또는 본인은 현재 기존 정치 질서를 원치 않는 정치인, 말 그대로 새로운 느낌의 정치인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분이죠. 지금 이 사람이 기존의 정치인들처럼 이건 대표끼리 풀어보자 아니면 뭐 영수회담을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은 영수회담이라는 그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야당은 언제든지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을 그냥 국정의 동반자로서 만나야 하고 수시로 만나서 같이 우리나라의 국정과 나라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해야 될 동반자이지 이게 무슨 이벤트 형식으로 뭐 선거 때 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이분은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철수라는 의원이 하는 이런 정치적 새로운 질서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꼼수 정치나 이런 기존의 소위 정치 불신이나 정치의 환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자꾸 더 씌우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풀어야 될 것은 여당이 기초 공천을 하자라고 해서 기초 무공천을 하자는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직접 그 약속을 했었던 예전에 후보였었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여당을 압박하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차별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큽니다만 새누리당의 후한 그게 묻히다. 정치적 꼼수라고 표현하는 네. 것은 조금 제왕적 과도한 총재,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지금 입장이 제왕적 총재의 모습이다 안철수 후보에게, 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네. 그리고 후한무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한 건 새누리당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 정치인들끼리 써서는 안 되는 과도한 우리 진 비난이라고 변호사는 지금 생각해요.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우리가 꼼순이 정략적이니 이런 예. 단어를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죠. 오히려 정치인들끼리는 좀 더 예의와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야당에 사실상 안철수라는 의원은 그냥 소위 일개 국회의원의 존재가 조금 다르다고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대통령에게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제왕적인 총재의 모습이다. 라는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마치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만나자는 그 회담조차 제안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놀라워요. 그러니까 진 변호사는 지금 안철수 의원을 좀 손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네요, 지금. 저는 아니, 적어도 근데, 그 네. 표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만나고자 하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를 발전시켜달라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제기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네.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깜짝 놀랄 발언들을 하셔갖고 네, 좀 빨리 얘기해주세요. 되겠네요. 네, 어떤. 이종혁 원장께서 하신 말씀, 부원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대통령은 여야를 아울러 중립지대에서 국정에 최종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다. 저희는 그거 아주 고생고생해서 전두환 시절에 끝낸 줄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고 대의제에서 국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국민 대표로서 대등한 권한을 갖는 거예요. 행정 집행력을 대통령이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즉 정치를 그러면 대통령 손에서 완결짓는 겁니까? 결재받는 겁니까? 아니, 이건 대통령 도저히 이해할 수 선에서 아니 없고요. 대통령 선을 오케이. 완결. 그러니까 제 얘기 반발하지 아니, 마시고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삼권 분립이라는 아주 교과서 초등학교 때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제안하려면 야권 내 여러 가지 이견부터 조정하라고 얘기하시니까 반갑네요. 왜냐하면 여권 내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거 조정하는 건 못 봤거든요. 즉 지도부가 있고 집행부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는요, 이 기초의원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갖고 논쟁하는 걸 몹시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공천이 갖고 있는 장점, 또 공천을 하는 게 갖는 장점을 막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깟 공약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창한 인용 하나만 하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할 때요. 네.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생기는 가장 큰 가치는 신뢰라고 합니다. 이게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이고 정설처럼 돼 있어요. 예컨대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어요. 이 돈 떼인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부당한 일 당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찾아와서 힘세거나 돈 많은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래도 공정하게 볼 거라는 신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붕괴가 되면 그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어려운 나라들의 신뢰가 없는 나라들의 독재국가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죠. 선거 공약이라는 것은 2만 불 소득 정도 되는 나라에 있어서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국민 수준이 있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이 새누리당이건 박근혜 정부건 하여간 무지하게 많은 공약을 했는데 이 공약의 상당 부분은 평소라면 야권이 할 주장들을 한 거예요. 네. 대선에서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특별한 해명도 설명도 없이 철회됐는지 한번 상기해 보기 바라요. 그 중에 그거는 뭐 여도 야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야당은 DJ 정부도 마찬가지고 야당은 노무현 공약 정부도 집행하는 게 마찬가지고. 아니죠. 예컨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아마 역대 대통령 다 그랬을걸요. 공약 그 퍼센트. 그건 얼마든지 제가 설명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그랬습니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는데 네.
2012년 박근혜 후보가 하고 있는 동영상이 그렇지. 지금도 떠 있어요. 이건 돈하고 상관없는 거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는 건데 그때 정치 철학과 불과 1년 후의 정치 철학이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정치 철학이 있기나 했는지. 그래서 기초의원 선거 공천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쉽게 이익에 따라서 필요한 때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한다면 어떻게 국정의 책임자가 되겠느냐. 어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쉽게 공약을 뒤집어 엎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기초 선거에 네. 대해서가 전 쟁점이라고 봐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철수 대표가 그 요구한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의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네. 그 부분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일단 기초 선거에서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지금 쟁점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야권이 대단히 그것 때문에 영수회담 하자는 거 거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무공천 지적하고 같이 싶은 게, 하자, 뭐 이런 예, 근데 대단히 이상한 구도가 짜이고 말았어요. 저는 기초선거에 공천, 무공천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네, 얘기한 장단점이 거니까. 있죠. 그런데 그건 야당과 여당의 주장이 달라요. 네.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공약을 한 사람 당사자들이 그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실에 공약했던 분이 대통령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에 대해서 지금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쪽은 아주 딜레마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와서 야권이 무공천 번복하자니 명분도 없는 일이고 네. 또 무공천을 계속 하자니 지금 당내 이건 아까 이정혁 부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어렵게 돼 있잖아요. 또 여권이 비판하는 근거가 뭡니까?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의 고리가 기초선거 무공천이었다. 근데 이제 와서 만약에 엎으면 완전히 사기꾼 집단을 모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단히 곤혹스러우니까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죠. 저는 항상 이 쟁점뿐만이 아니라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 왜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려 하느냐, 여당 대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일리 있어요. 이게 선거에 관련된 문제니까 사실 대통령은 좀 한켠 비켜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우리 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계속 지적된 게 뭡니까? 당정청 관계가 완전 수직적 관계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사실 황운회 대표가 얼마 전만 해도요, 기초선거 무공천 그거 고려해볼만 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청와대 생각에 따라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당 대표는요, 사실 어떤 이런 쟁점의 파트너로서 여당 대표 만나야 되겠죠.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황운회 대표, 새누리당의 대표가, 여당 대표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그 부분을 아까 진 변호사가 잘 지적해 주셨어요. 못 내리죠. 네, 못 내리지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얘기 좀 예, 해서 알겠습니다. 보니까 여긴 얘기 많이 길게 저는 얘기 길게 해야 되겠어요. 네. 이겁니다, 바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청와대가 정치에서 비껴 있어야 됩니까? 청와대가 정치의 중심입니다. 청와대가 행정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모든 정책 결정 다 청와대가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보십시오. 저기 독일 갔을 때도 통일 외교, 통일에 대한 그 행보하는데 통일부 사람 하나도 안 따라왔어요. 결국 모든 게 정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선거 이게 지금 이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고 여야의 유불리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자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걸 가지고 뭐 전략적이다 꼼수다 아까 나온 얘기 뭡니까? 제왕적 총재 지금 무슨 안철수 대표가 제왕적 총재가 됐으면 다행이에요. 후한 무치하다. 이런 말 자체가 여당답지 못하다는 아니, 얘기입니다. 아니, 펴고 있어요.